2025년 강월랜드 주변은 여전히 돈과 욕망이 들끓는 도박의 도시였다. 화려한 불빛과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과 절망을 넘나드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매일 밤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곳에서 황 여사라 불리는 여인은 작지만 굳건한 아성을 쌓아 올리며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당포는 주로 자동차를 담보로 급전을 융통해주는 곳이었다. 번듯한 간판은커녕 아는 사람만 겨우 찾아올 수 있는 숨겨진 공간이었지만 황 여사의 노련한 수완 덕분에 꽤나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에게 강월랜드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선 삶의 터전이자 무대였을지도 모른다. 황 여사는 강월랜드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험한 꼴도 많이 봤고 별의별 인간 군상도 다 겪어봤다. 한때는 그녀 역시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특유의 뚝심과 냉철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돈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들의 희비극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그녀 역시 돈에 대한 욕망을 키워왔다. 하지만 결코 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푸근한 인상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이익을 계산하는 사업가였다. 그녀의 능글맞은 미소는 돈을 빌리러 온 손님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속내를 털어놓게 만드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낡은 승용차를 힘겹게 끌고 황 여사의 전당포를 찾았다. 남루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한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다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여 빚에 쫓기고 있으며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황 여사는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의 차를 꼼꼼히 살폈다. 연식도 오래됐고 여기저기 흠집도 많았지만 그래도 굴러는 가는 차였다. 그녀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남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황 여사의 냉혹한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돈을 빌린 남자는 며칠 동안 강월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운은 잔인하게도 그를 외면했다. 그는 순식간에 모든 돈을 잃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절망에 빠진 그는 다시 황 여사를 찾아왔다. 그는 차를 되찾기 위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황 여사는 냉정하게 그의 애원을 묵살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차를 담보로 다른 돈놀이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의 딱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남자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황 여사에게 온갖 험악한 말을 퍼부었다. 그는 그녀를 악덕사채업자라고 비난하며 당장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황 여사는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협박과 위협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히려 그런 협박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남자를 비웃으며 그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며칠 후 황 여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단골 손님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차를 담보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차를 맡기는 대신 잠깐 운전을 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했다. 그는 거액의 수고비를 제시하며 황 여사를 은밀하게 유혹했다.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돈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차에 올라탔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자는 황 여사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낯설고 어두컴컴한 길을 달렸다. 그녀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며 남자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남자는 섬뜩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외진 산길로 향하고 있었다. 황 여사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차에서 당장 내리려고 했지만 남자는 완력으로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180도 돌변하며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날카로운 칼을 품속에서 꺼내 황 여사에게 망설임 없이 휘둘렀다. 황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칼날은 그녀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고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없이 쓰러졌다. 남자는 쓰러진 황 여사를 차 안에 냉정하게 내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황 여사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시신은 텅 빈 차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복부에는 깊고 끔찍한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을 잡는 데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마침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황 여사에게 돈을 빌렸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도박비 때문에 눈이 멀어 돈이 절실했고 황 여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다. 그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어설프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 여사를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었다. 남자는 결국 살인죄로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그를 향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했다.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황 여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탐욕과 욕망이 뒤엉킨 강월랜드 주변에 씁쓸하고 무거운 교훈을 남겼다. 돈과 욕망에 눈이 멀면 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상기시켜준 슬픈 사건이었다.